공돈 4강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돈 4강 수업은 2학년 1학기 수와 시계 계산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이 수업을 듣고 있다는 얘기는 1강부터 3강까지 수업을 마스터하시면서 1학년 과정을 다 정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수학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내가 조금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으셨다면 그건 바로 기초 과정에 대한 정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돈을 통해서 1강부터 차분하게 여러분들이 수학의 기초 과정들을 하나하나 밟아가시면서 정리하고 마스터하는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2학년 1학기 첫 단원 수와 시계 계산에서는 유리수라는 것을 공부하게 됩니다. 유리수는 공부되겠는데 유리수라는 것은 1강 시간에 배웠겠지만 여러분들이 유리수는 어떻게 나눠져요? 정수와 정수가 아닌 유리수로 나누어진다라고 배웠을 겁니다. 그래서 정수가 아닌 유리수에서 우리가 이제 소수라는 것이 존재하게 되는데 이 소수라는 것이 나눠지게 돼요. 어떻게 나눠지냐면 유한소수와 크게 무한소수로 나눠지게 됩니다. 유한소수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한계가 있는 소수, 즉 마지막 자리가 정해진 소수라는 거예요. 마지막 자리가 있는 소수라는 거고 무한소수, 한계가 없는 소수, 마지막 자리가 뭔지 모르게 한없이 나가는 소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이런 거죠. 0.2 마이너스 0.5처럼 마지막 자리가 정해진 것을 우리는 유한소수라고 해요. 물론 분수로서 나타내보면 4분의 1 같은 경우는 0.25 이렇게 정리가 되잖아요. 이렇게 끝이 있는 것들을 유한소수라고 하는 것이고 무한소수라는 것은 3분의 1처럼 소수를 만들었을 때 0.3333 한없이 가는 것들을 우리는 무한소수라고 하는 거예요. 이 무한소수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존재하는데 어떤 게 존재하냐면 순환하는 무한소수와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순환하는 무한소수에 대한 것을 배울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순환하는 무한소수를 순환소수라고 합니다. 순환소수. 여기까지 우리가 이 단원에서 다루게 될 겁니다.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는 여러분들이 무리수라고 해서 루트에 대한 과정들을 배우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중3 과정에서 이 무리수 단원을 다루게 돼요. 그래서 중학교 2학년 과정까지는 이 무한소수까지 다루게 되는데 무한소수 중에서 어디까지? 순환소수까지만 다루게 돼요. 그래서 이 순환소수까지 여러분 다루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까지가 순환하는 무한소수까지가 뭐다? 유리수 파트이기 때문에 유리수 파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순환하지 무한소수는 뭐라고 우리는 무리수 파트라고 해서 유리수와 무리수로 구별되는 단원들을 정리하게 되는 수체계를 정리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제 유리수가 무엇인지부터 다시 한번 짚어보고 그 안에서 순환소수와 무한소수, 유한소수, 그 다음에 순환소수에 대한 얘기들을 더 심도 있게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유리수에 대한 얘기를 간단하게 한번 진행해 볼게요. 유리수라는 것은 수학적으로 유리수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A분의 B꼴로 나타낼 수 있는 수. 여기서 A는 0이 아니고 A와 B는 정수다라고 합니다. 즉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모든 수를 유리수라고 하는 겁니다.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모든 수를 유리수라고 하는 거고 유리수 중에서 이제 소수가 있는데 그 소수 중에서 무한소수에 대한 것과 유한소수에 대한 걸 한번 해볼게요. 유한소수다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계가 있는 소수, 즉 소수의 마지막 자리가 뭔지를 알 수 있는 소수가 유한소수가 됩니다. 그랬을 때 이 유한소수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냐면 우리가 지금까지는 초등학교 과정에서 유한소수를 판단하는 과정은 뭐밖에 없었어요? 나눗셈을 직접 해보는 방법밖에 없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하 4분의 3이 유한소수입니까?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3을 4로 나눴어요. 0점 해가지고 4, 7에 28, 20에서 4, 5, 20. 아하, 마지막 자리에 나눠 떨어지는군. 이러면 얘는 우리가 뭐라고 한다? 유한소수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중학교 과정에서는 이런 과정 거치지 않고도 우리가 분수의 형태만 보고도, 분수 형태만 보고도 유한소수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거고,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순한소수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순한소수라는 것은 어떤 소수가 소수점 아래의 수들이 반복해서 나타나는 것들을 우리는 순한소수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0.2, 3, 2, 3, 2, 3이 한없이 반복되어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2, 3 이것들이 한없이 반복돼서 순환되어 간다 해서 순한소수라고 하는 거예요. 뭐 여러분들이 가장 흔하게 본 게 3분의 1을 해서 나눠보면 0.333333 가잖아요.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먹고, 이런 것들을 순환소수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부터 유한소수를 어떻게 우리가 구별해 내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유한소수냐 아니냐를 여러분들이 이제 가리는 건데, 그러면 유한소수를 제외한 순한소수나 이런 것들은 싹 다 뭐가 돼요? 무한소수가 되겠죠. 무한소수가 되는데, 우리가 유한소수가 아니냐를 어떻게 판단하느냐라는 거죠. 유한소수에 대한 유한소수의 판별법. 유한소수를 판별하기 위한 과정이 있어요. 첫 번째, 우리가 얘가 유한소수냐 아니냐를 판별하기 위해서 첫 번째 뭘로 만들어 봐야 돼? 기하분수로 만들어야 됩니다. 기하분수로 만들어 봐야 돼요. 그래서 다 약분해서 기하분수를 만들고, 두 번째, 그 기하분수 중에서 분모에 소인수라는 표현을 썼다는 얘기는 무슨 의미겠어요? 소인수 분해를 했다 이런 의미겠죠? 즉 분모를 소인수 분해했더니 그 소인수가 2나 5밖에 없을 때, 2 또는 5밖에 없을 때요. 2 또는 5밖에 없을 때 우리는 그 수를 유한소수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2나 5를 제외한 예를 들어서 3이나 10이나 11이나 13 같은 것들이 있었다 그러면 얘가 있는 순간에는 뭐가 된다는 얘기야? 유한소수가 아닌 무한소수다라고 우리는 판별한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이런 거. 16분의 6이 있었어요. 16분의 6이 있었습니다. 16분의 6. 얘를 일단 뭘 만들어야 돼? 기하분수를 만들겠죠. 2, 3, 6, 2, 8에 16. 그래서 8분의 3이라는 기하분수를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뭐가 돼야 돼? 분모의. 분명하게 분모라고 얘기했다는 이유는 뭐가 돼? 분자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어떤 수를 갖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유한소수가 되는데 미치는 영향이 없다는 얘기인 겁니다. 분모에 뭘 하자? 소인수 분해를 하자. 소인수 분해를 하면 2의 세제곱분의 3이 되겠네요. 그 소인수가 뭐밖에 없어요? 현재 2밖에 없네요. 그러면 얘는 뭐가 된다? 우리가 유한소수가 되는군요 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20분에 뭐가 있다고 할까요? 7이 있다고 할까요? 20분에 7이 있어요. 이 자체로는 기하분수니까 약분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면 바로 분모를 소인수분해 해보자고요. 분모를 소인수분해 하면 20의 소인수분해는 2의 2제곱 곱하기 5분의 7이 되겠죠. 소인수가 뭐밖에 없습니까? 2하고 5가 있네요. 그렇죠? 2하고 5밖에 없으니까 얘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다? 유한소수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한 이런 것도 있어요. 편리하게 누군가가 소인수분해를 해줬습니다. 2의 2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분의 6이 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6이 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어떤 뭐부터 해봐야 돼요? 약분을 해야 돼요. 약분을. 3, 1은 3, 3, 2, 6 이렇게 됐네요. 3이 없어졌어요. 뭐만 남았어요? 2의 2제곱 곱하기 5분의 2. 약분하면 더 되는데 약분하면 더 쉽게 써야 되겠죠? 2의 1분의 1 되겠죠. 따라서 2 곱하기 5분의 1이니까 얘는 뭐가 된다? 분모의 소인수가 2하고 5밖에 없으므로 우리는 얘를
유한 소수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이런 경우를 한번 볼게요. 이런 경우 12분의 5가 있었어요. 얘도 이제 뭐가 기하분수가 되어 있으니까 더 이상 약분할 필요가 없겠지? 그럼 뭐부터 해보자? 분모의 소인수분해를 해보자. 12는 2의 2제곱 곱하기 3이에요. 아하, 봤더니 분모에는 2는 있는데 쓸데없는 3이 들어가 있다고. 쓸데없는 3이 들어 있었다라면 얘는 우리는 뭐라고 합니다? 무한소수라고 한다. 왜? 3 때문에 얘는 유한소수가 될 수 없어요가 되겠지.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유한소수를 판별하는 방법. 첫 번째 거, 기하분수를 만들어서 분모를 뭐 하자? 소인수분해를 해서 그 소인수가 2 또는 5밖에 없을 때 2 또는 5밖에 없다는 얘기야.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2 아니면 5 2만 있던가 5만 있던가 2나 5가 둘 다 들어있던가 할 때는 우리는 뭐라고 한다? 유한소수라고 하고 그 외에 소인수 중에 3, 7, 11, 13 등등이 들어있다라면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 그것을 무한소수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2학년 1학기 중간고사 1번 문제는 제가 장담하건대 분명히 이게 나올 겁니다. 다음 중 유한소수인 것을 찾아라. 혹은 유한소수가 아닌 것을 찾아라. 혹은 무한소수인 것을 찾아라. 라는 문제가 분명히 나올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주어진 것에 대해서 주어진 분수가 유한소수가 될지 아닐지를 정확히 판단을 해야 되는데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뭐야 돼? 약분을 해서 기하분수를 만들어 놓고 생각하는데 눈에 주어진 대로만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꼭 실수를 해오죠. 무조건 뭐부터? 기하분수를 만들자라고 약분부터 하고 그 다음 분모의 소인수분해를 통해서 분모의 소인수가 2하고 5만 있는지 다른 것이 들어있는지를 확인하자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런 것들에서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게 이런 거죠.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게 42분의 21 이런 게 있을 때 42분의 21 있을 때 아니네 재미없다 이거 41분의 14 이런 거에서 한번 봅시다. 약분을 하셔야겠죠. 2로 약분 되겠지. 7 그 다음에 21 그럼 뭐가 돼요? 얘는 또 7하고 약분 되겠네 맞죠? 7은 7, 7, 3, 21 이렇게 되겠지. 3분의 1 얘는 3이 있으니까 무조건 안돼가 돼요. 안돼 알았습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들 2의 3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 곱하기 7이 있을 때 42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야 돼? 3이 있네 하고 얘는 무한소수에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약분 하셔야 돼. 약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약분 되는 걸 꼭 확인하셔서 3과 7이 없어졌으니까 얘는 무한소수가 돼요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얘는 무한소수가 되겠지. 알겠습니까? 꼭 여러분들이 약분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약분한 다음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소인수분해를 해서 꼭 판단할 수 있도록 습관을 들이셔야 됩니다. 두 번째, 그러면 이제 순환소수는 무엇인가? 순환소수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순환소수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순환소수는 말 그대로 소수점 아래에 일정한 수가 반복돼서 순환하면서 나오는 수를 순환소수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보는 순환소수라는 것은 이런 거겠죠. 이런 거 0.3333 아까 뭐가 나오네? 따라서 이런 것들을 순환소수라고 하고 0.252525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1.23333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 다음에는 3.729 2929 이런 것도 있고 어떤 것도 심지어 5.7624 7624 이런 식으로 반복되는 수들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항상 순환수를 이렇게 표현하기에는 우리가 번거로움이 있고 불편함이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얘들을 간단하게 표현하자는 겁니다. 수학은 항상 어떤 거라고 그랬어요? 복잡한 것을 간단하게 표현하고 간단하게 나타내는 과정이라고 그랬죠. 따라서 이런 복잡한 것들을 우리가 어떤 수학적 기호를 활용해서 간단하게 표현하자라는 거예요. 어떻게 표현하냐면 얘네들은 0.3하고 반복되는 순환마디라고 하거든요. 요 상을 순환마디라고 해요. 반복되는 순환마디 위에다가 이렇게 점을 찍어서 얘는 0.33333 이렇게 가는 순환소수야 라는 걸 표현하는 겁니다. 얘도 순환마디가 뭐겠어요? 이 5가 되겠죠? 이 5가 반복되고 있으니까 순환마디가 이 5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0.25에다가 이렇게 점을 이렇게 찍어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얘는 딱 본 순간 0.25, 25가 반복되고 있군, 순환되고 있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얘도 마찬가지로 1.2 여기는 순환마디가 뭐예요? 3이죠? 얘도 순환마디가 3입니다. 3의 위에다가 점을 찍어 주시면 되겠어요. 얘는 순환마디가 뭐겠어요? 2,9가 되겠죠? 2,9 따라서 얘는 3.729 해서 2하고 9에만 찍으셔야 돼요. 만약에 7에다 찍으면 얘는 아예 틀려버리잖아? 순환마디 위에다가 2하고 9를 찍으셔야 되고 얘는 뭐가 반복되고 있습니까? 여기 뭐가 반복되고 있어요? 7624가 반복되고 있네요. 따라서 순환마디는 7624, 7624가 돼. 그럼 얘는 5.7624 그래서 점을 찍으라고 했더니 또 이렇게 다 찍으면 얘도 사실은 문제가 있는 거죠. 왜? 다 찍을 필요가 없다는 거야. 어디서? 맨 앞과 맨 뒤에만 찍자라는 거예요. 항상 맨 처음 시작하는 데서 순환마디 점을 찍고 그 다음에 마지막 자리에서 또 점을 찍어서 얘가 7624가 반복된다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사실은 이거는 왜 안 돼요? 이렇게 하지 말자라고 한 거예요. 왜? 4개를 쓰는 것보다 2개 찍는 게 더 간단하니까. 그래서 수학적으로는 항상 간단 명료함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순환마디를 보셔서 순환마디 위에 시작하는 순환마디에 점을 찍고 끝나는 순환마디 위에다가 점을 찍으셔서 7624가 반복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나타내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순환 소수에 대한 표현이었고요. 그러면 순환 소수가 있는데 순환 소수를 지금까지 했고 여러분들이 이 순환 소수에서 우리는 어디까지가 유리수다라고 합니까? 이건 좀 머릿속에 기억할 수 있어요. 유리수는 순환 소수는 유리수라고 합니다. 순환 소수는 유리수라고 해요. 그러면 순환 소수를 유리수라고 할 때는 어떤 의미가 있다라는 거야? 분수로 만들 수 있다라는 의미가 있겠죠. 순환 소수가 유리수야라고 하는 순간에 여러분들은 유리수는 분수꼴로 만들 수 있는 수들을 유리수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순환 소수는 뭘 할 수 있다는 뜻이야? 분수로 만들 수 있다는 뜻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뭘 해야 돼? 순환 소수를 분수로 나타내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과정에 의해서 순환 소수를 분수로 나타내는지를 지금부터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0.23 해볼까요? 0.23 이 순환 소수가 있어요. 0.23 이 순환 소수를 내가 분수로 바꿔 볼 거예요. 그러기 위한 과정에서 내가 0.23을 x라고 가정하겠습니다. x는 0.23 순환 소수예요 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x라는 것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0.23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죠? 따라서 내가 여기다가 다시 이 x라는 거에다가 100을 곱해볼 거야. 여기다가 100을 곱할 거야. 100 곱하기 100을 해볼 겁니다. 곱하기 100을 해보면 어떤 결과가 생겨요? 100x는 100을 곱했으니까 2323 가니까 여기다가 곱하기 100을 하는 게 좀 더 이해가 편하겠네요. 곱하기 100을 하면 여기다가 100x가 되고 맞죠? x에 100을 곱했으니까 0.2323에다가 100을 곱하면 어차피 한 자리 두 자리 점이 옮겨져서 23.2323이 되겠죠. 그죠? 그런 다음 내가 이 순환되는 뒤에서 순환되는 요 무한하게 순환되는 얘를 없애버리면 뭔가가 이루어질 것 같아.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마이너스 x는 0.23 이상을 어떻게 했어? 빼줬단 말이야. 빼봤어 내가. 빼봤더니 어떤 결과가 생겨요? 100x 빼기 x니까 99x는 어떻게 되겠지? 그 다음에 2323 빼주니까 없어지겠네. 맞지? 뭐만 남아요? 23만 남더라. 아하, 따라서 x는 평정식이니까 맞죠? 99로 나눠주면 되겠네. 99분의 23이라는 결과가 어떻게 되더라? 그래서 우리는 0.23 순환소수 얘를 x로 놓고 우리가 문제를 풀어봤더니 이렇게 정리를 해봤더니 그 x가 99분의 23이 되더라 라는 결론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0.23이라는 순환소수는 뭘로 만들 수 있더라? 분수로 만들 수 있더라. 그러니까 순환소수로 뭐가 되더라? 유리수가 되더라. 이렇게 얘기가 진행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또 하나 해봅시다. 0.15
5 순환소수 이렇게 하면 0.수. 얘는 뭐예요? 0.1 순환소수를 내가 x라고 가정을 했어. 여러분 헷갈리지 않게 제가 여기를 이렇게 띄워드릴게요. 0.15라는 것을 x로 가정을 했어. 그러면 x는 0.1555가 되겠네요. 맞죠? 여기다가 내가 마찬가지로 100을 곱해봤습니다. 여기다가 제가 100을 곱해봤어요. 100을 곱했습니다. 그러면 뭐가 돼요? 100x는 15.555가 되겠죠. 그런데 내가 얘처럼 x를 빼보려고 했더니 0.1555가 된단 말이야. 0.1555가 된단 말이야.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DNA가 없어지면서 소수점이 남아버리잖아요. 그죠? 계산해보세요. 계산해보면 99x는 15.4가 되잖아요. 소수점 있으면 안 되잖아요. 맞죠? 그래서 우리는 이럴 때는 x를 빼지 않고 깔끔하게 소수점을 없애기 위해서 소수점을 없애기 위해서 뭘 곱해보자? 10을 한번 곱해보자라는 거야. 10을 한번 곱해보자는 겁니다. 여기다가 10을 한번 곱해보자는 거예요. 10을 곱하면 10x는 뭐가 돼요? 1.555가 되겠죠. 1.555가 되겠죠. 그래서 빼보았더니 90x는 여기 있는 뒤에 5가 다 없어져 버리더라. 깔끔하게 15 빼기 1이 돼서 14가 되더라. 따라서 x는 90분의 14더라. 봤더니 약분도 되네요. 7에 14, 여기 45가 되겠네. x는 45분의 7 되더라. x는 뭐야? 0.15 순환소수라는 것이 결국은 분수인 45분의 7로 바뀌더라. 따라서 순환소수는 뭐가 된다? 유리수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순환소수를 분수로 바꾸는 방법에 대한 것들을 간단하게 정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순환소수를 분수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게 생겨? 매번 이럴 수 없으니까 이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서 순환소수를 분수로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라는 겁니다. 한번 어떻게 그냥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를 고민해봤더니 이렇게 하면 되더라가 돼버린 거예요. 이런 거. 0.23 순환소수가 있어. 이렇게 순환소수가 있어. 그러면 일단 이렇게 봅시다. 이렇게 있으면 순환마디는 항상 뭐가 되더래요? 9가 되더래요. 분모에서 순환마디는 무조건 9가 되더래요. 9가 되는 9. 그 다음에 분자는 그대로 그냥 써주면 되더래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또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죠. 0.15점 이렇게 있어. 15점 이렇게 있어. 그랬을 때 순환마디에 점이 있는 것은, 순환마디가 있는 것은 뭐? 9를 쓰고, 소수점 아래를 기준으로 하는 거야, 항상. 소수점 아래만 기준으로 하는 거야. 분모를 쓸 때는. 그러면 소수점 아래 9가 있고, 그 다음 뭐가 돼? 순환하지 않는 게 있다라면, 그건 뭘 붙여주자? 0을 붙여주자라는 거야. 순환하지 않는 게 있다라면, 그건 뭘로? 0으로 붙여주자라는 거야. 알겠습니까? 얘가 이렇게 써주면 여러분 불편하겠네? 여기 하나니까 0. 여기 5가 하나 있으니까 9.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 일단 분자는 다 써줘. 일단 분자는 주어진 소수에서 주어진 수를 다 써줍니다. 그 다음 빼기 순환하지 않는 것만큼을 뭐 해주는 거야? 빼주면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얘는 결과적으로 뭐가 돼요? 90분의 14가 되고 약분을 할 수 있다는 거죠. 45분의 7이 되었다. 이렇게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1.254가 있어요. 너무 1.254 이렇게 있다고 봅시다. 그러면 얘는 어떤 과정을 거치면 된다? 순환하는 게 두 개니까 9를 써주고 안 하는 게 하나니까 0을 하나 써주고 일단은 다 써주세요. 일단 다 써줍니다. 그 다음에 뭐하자? 빼기 뭐하자? 순환하지 않는 것만큼을 무조건 빼주자. 순환하지 않는 게 얘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1, 2를 빼주자. 따라서 이거의 답은 990분의 12를 빼니까 1242가 되겠죠. 약분도 되겠네요. 맞죠? 약분이 되겠죠. 그러면 2612, 24, 262, 248, 29, 18, 25, 10 이렇게 되겠죠. 또 약분 됩니까? 약분이
5도 되겠네요. 3으로 3, 2, 6, 3, 7에 21, 3, 2는 3, 3, 6, 18, 3, 5, 15. 또 되나요? 또 되네요. 또 3으로 되네요. 3, 6, 18, 3, 9, 27. 오, 이렇게 봐야 돼. 그 다음에 3, 5, 15, 3, 5, 15. 또 되나요? 이제 안 되는 것 같아요. 55분의 69가 되겠죠. 55분의 69.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1.25, 아, 이거 왜 이래? 다른 거. 2.145가 있어. 이렇게 쓰면 이렇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아하, 소수점 안에 순환하는 게 하나, 둘, 세 개니까 뭐 써주는데? 9, 9, 9. 그 다음 무조건 뭘 해줘? 다 써줘. 일단 다 써줘. 그 다음 빼기. 순환하지 않는 건 2를 다 순환하지 않네? 2를 빼주는 거. 그러면 999분의 2143. 그래서 약분이 된다면 약분을 하겠습니다. 약분 과정을 생략할게요. 어떻게 하실지 다 아시겠어요? 한 번 더. 지금 이거 하는 것을 여러분 머릿속으로 딱 떠올리셔야 돼. 근데 써주는 거 보고 3.127에 이렇게 되어 있어. 생각해야지. 분모에 뭐 써줘야 돼? 9 두 개. 그렇지. 9 두 개. 그 다음 순환하지 않는 게 하나니까 0 하나. 그 다음 무조건 뭘 해준다? 다 써준다. 그 다음 빼는데 뭘 빼주자? 순환하지 않는 것만큼 빼주자. 31. 그 다음 계산해서 마무리해주면 되겠네요. 여기 6되고 올라가고 여기 11을 주겠네. 맞지? 그럼 여기 9가 되고 0이 되겠네. 맞죠? 그래서 3096 이렇게 나오겠죠? 여러분들이 약분되는 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아요. 순환 소수에 대한 얘기들을 저와 같이 여러분들이 한 겁니다. 그럼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이 과정에서 머릿속에 기억해 줘야 될 게 뭐가 되겠어요? 첫 번째, 유한소수가 되기 위한 조건. 두 가지 그래서 유한소수인지 아닌지를 판별하는 방법이 있다고 그랬죠? 뭐가 되겠어요? 일단 기하분수를 만들어 놓고 그 기하분수의 분모의 소인수분해를 통해서 소인수가 2 또는 5만 있다라면 그것은 유한소수이고 2나 5 이외에 3이나 7, 11 같은 게 들어있다라면 얘는 무조건 아니야가 되겠지. 여러분들이 그거 판단하시면 되는 거고. 두 번째, 순환소수를 우리가 분수로 바꾸는 방법. 일단 순환 소수점 아래에 순환 마디에서 순환되는 것만큼의 9를 써주고 순환하지 않는 건 0을 붙인 다음 소수를 다 써주고 순환하지 않는 만큼 빼준다. 이런 게 머릿속에 딱 들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관련 문제 몇 개 먼저 풀어볼게요. 일단 관련 문제 중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셔야 될 게 하나가 또 있는데 어떤 게 있느냐면 이 무한소수를 내가 유한소수로 만들고 싶다라는 거야. 무한소수를 만들어 보고 싶다. 무한소수를 뭘로 만들고 싶어? 무한소수로 만들고 싶다라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 무한소수라는 것은 우리가 뭘 얘기했어? 2나 5만 있어야 되는데 분모의 소인수가 2나 5가 아닌 3이나 7이나 11 같은 것들이 들어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결국 얘네들을 없애야만 유한소수가 되는 뜻이잖아. 그래서 이런 거야, 이런 거. 만약에 24분의 5가 있었어요. 24분의 5. 그죠? 근데 얘를 약분을 해야 될 타이어 같은 기하분수 만들었단 말이야. 그 다음 우리 뭐부터 하면 돼? 얘가 유한소수인지 무한소수인지 판별하기 위해서 소인수 분해를 해야겠죠. 따라서 2의 세제곱 곱하기 3분의 5로 이어졌다. 분자는 신경 쓸 게 있다 없다? 없다. 분자는 유한소수인지 무한소수에 미치는 영향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분모를 딱 봤더니 아하, 요 놈의 3 때문에 얘가 뭐가 됐다? 무한소수가 되었다. 그러면 어떤 수를 곱해서 없애야 되니까 어떤 수를 곱하여야 한다라면 얘를 유한소수로 만들려면 뭘? 3을 없애기 위해서 3의 배수를 곱해주면 되겠네? 왜 그러겠어? 왜 3을 곱해주면 되겠어? 여기다가 잘 보세요. 여기다가 3의 배수인 3을 곱해보세요. 이렇게 약분해서 3을 없앨 수 있잖아요. 또 6을 보세요. 3, 1은 3, 3, 2, 없어지겠네. 또 9를 한번 보세요. 3, 1은 3, 3, 3은 9. 무조건 뭐가 없어져? 이 3이라는 건 없어져 버린다는 얘기야. 그럼으로써 뭐가 됩니까? 유한소수로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105분의 6이 있었어. 105분의 6이 있었어. 그러면 얘는 뭘로 3으로 약분되나요? 3으로 약분되겠네요. 3, 2, 6, 3, 3, 9, 3, 5, 15 됐어. 아하, 35분의 2가 됐어. 얘는 왜 했어, 선생님이? 기하분수로 만든 다음 판단하라고만 한 거야. 기하분수를 다 만든 다음 뭘 해야 돼? 분모의 소인수 분해를 하셔야겠죠. 분모의 소인수 분해. 5 곱하기 7분의 2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아하 5는 있으니까 5는 있어서 연소수인데 뭐 때문에 얘가 연소수가 못 되고 있어? 7 때문에 연소수가 못 되고 있겠네. 그러면 곱하여지는 수는 뭘로 생각하면 우리가 아하 7의 배수겠군요 라고 생각해야겠지. 7의 배수를 곱해주면 이 7을 없애서 얘를 유한소수로 만들 수 있겠네요. 알겠습니까? 간단하고 쉽습니다. 하지만 시험 문제 무조건 출제되는 거라는 거야. 알았습니까? 여러분들이 이것만큼은 정확하게 기억하셔서 이 과정에 대해서 여러 번 반복해서 여러분들 판단하셔야 됩니다.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이런 것들은. 그 다음 또 뭐가 있을까요?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 많이 출제돼요. 의외로 이게 시험 문제 많이 출제가 되는데 어떤 게 있을까? 내가 0.7 쌍 순환소수를 분수로 만들고 싶은데, 맞죠? 분수로 만들고 싶을 때 가장 간단한 방법은 뭘까요? 얘를 x라고 했을 때 가장 간단한 방법 뭘까요? 라고 하면서 나오는 게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일단 여기다가 x에다가 100을 곱해주고 그 다음 순환하지 않는 것만 곱해주면 되니까 10x를 빼주면 됩니다. 요게 정답으로 나온다고요. 정답으로 요게. 알겠습니까? 보기에서 1번, 2번, 3번, 3번 이렇게 고르라고 한다고요. 어렵지 않아요. 소수점 아래에 만큼 0을 곱해서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한 자리면 10 곱하면 될 것이고 두 자리는 100 곱하면 되고 세 자리였다면 1000을 곱하면 되겠죠. 그 다음 순환하지 않는 것만큼 또 곱해주면 돼요. 이런 거죠. 0.524 점점 이렇게 돼 있어. 얘를 x라고 했을 때 그럼 어떻게 돼? 일단 끝까지 빼. 한 자리, 두 자리, 세 자리. 세 자리니까 뭐가 돼? 1000이겠지. 1000x 마이너스 순환하지 않는 자리만큼 가. 한 자리 같겠지? 그럼 뭐가 돼? 120x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0.2 순환소수. 이거 어떻게 선생님? 어떻게 해? 얘가 x니까 끝까지 가. 몇 자리 갔어? 한 자리 갔지? 10x 빼기 갈 데 있어 없어? 없으면 1x라는 얘기야. 알겠습니까? 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0.574 여기 점 하나 딱 찍을 수도 있겠지. 이렇게. 맞죠? 얘를 x라고 했을 때 그러면 한 자리, 두 자리, 세 자리 1000x 마이너스 순환하지 않는 거 몇 자리야? 순환하지 않는 거 몇 자리야? 한 자리, 두 자리지. 여기 뭐가 안 돼? 100x. 알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의외로 시험 문제 출제가 많이 되고 있으니까 요 정도는 뭐가 돼? 눈만 있으면 푸는 문제잖아. 맞지? 이런 것들은 무조건 먹고 가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 시험 문제 가장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틀려오는 것 중에 하나,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이건 어려운 개념이 아닌데 여러분들이 의외로 실수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즉 이런 게 있어요. 250분의 9가 있어요. 250분의 9가 있을 때 얘를 뭘로 나타내보고 싶다? 유한소수로 나타내는 가정을 한번 나타내보고 싶다라는 거야. 여러분들 이런 거 나와요. 얘를 소인수 분해를 하면 200을 소인수 분해하면 어떻게 돼요? 해볼까요? 2, 1은 2, 2, 4, 2, 50. 그 다음에 5, 20, 5, 5, 25. 그 다음 5, 5, 25, 5, 2, 5. 따라서 얘는 2 곱하기 5의 세제곱분의 9였네.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 우리가 유한소수가 된다는 얘기는요. 유한소수가 된다는 얘기는 분모가 뭐가 된다는 얘기야? 분모가 10이나 100이나 1000이나 만으로 만들어진다는 얘기인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딱 생각해내셔야 돼요. 그래서 소인수가 2하고 5만 필요했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 외까지 들어가면 얘네들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왜 유한소수가 되기 위해서 2와 5가 필요한지에 대한 것들이 머릿속에 딱 떠오르셔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개념과 문제와 여러분 스스로가 개념을 가지고 문제를 추출해 들어가는 거예요. 유추해 나가는 과정이 되는 거예요. 추측해 가는 과정이 되고 유추해 나가는 과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한소수는 분모가 10,
100, 1000, 만. 아하! 그래서 분모에 뭐가 들어있어야 된다? 소인수가 2하고 5밖에 없어야 되는구나. 라는 게 성립되는 겁니다. 이제 조금 이해가 갔어요? 다시 한번.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똑같이 뭘로 만들어야 돼? 10이나 100이나 1000을 만들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여기다 어떤 수를 곱하여 줘야 하는데, 그죠? 곱하여 주어야 하는데 뭐 곱하느냐면 5의 3승이고, 맞죠? 그럼 2의 1승이니까 뭐가 돼야 돼? 5의 3제곱이고 2의 1제곱이니까 여기다 뭐 곱해주면 돼? 2의 2제곱만큼 더 곱해주면 되겠지. 그럼 뭐가 돼? 2 곱하기 5가 돼서 뭐가 되는 과정이야? 10이 되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2가 하나 더 들어있거나 5가 하나 더 들어있으면 10이나 100이 1000이 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하자? 2의 지수와 5의 지수를 똑같이 만들어 주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5의 3제곱이 있고 2의 2제곱이 있으니까 2의 1제곱이 있으니까 여기다가 2의 2제곱만큼 곱해주면 지수가 똑같아지잖아요. 만약 반대로 이런 경우 있겠지. 2의 4제곱 곱하기 5의 2제곱이 있었어. 그러면 2의 4제곱이니까 5의 2제곱을 똑같이 뭘로 4제곱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여기다 곱해줘야겠어. 당연히 5의 2제곱 곱해주는 거군. 이렇게 생각하셔야 된다고요.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라고 정리해야 되고 속에 이럴 때는 2의 지수와 5의 지수를 뭘로 똑같이 맞춰줘야겠다. 그것만큼은 곱해줘야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따라서 분모에 2의 2제곱 곱했으니까 분자에도 2의 2제곱을 곱해줘야겠지. 따라서 얘는 어떻게 돼요? 결국 2의 3제곱 곱하기 5의 3제곱 바뀌었네요. 얘가 곱해진 거잖아요. 이게. 따라서 2의 2제곱 뭐예요? 4잖아요. 그럼 4, 9, 36이 되었겠죠. 따라서 뭐가 돼요? 2 곱하기 5니까 2 곱하기 5의 3제곱 맞지? 그래서 10의 3제곱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 다음에 36 10의 3제곱 뭐예요? 1000이잖아요. 1000. 그리고 1000분의 36 초등학교 배웠네? 하나 둘 세 자리 옮겨지네. 맞죠? 0.036이 되었어요 라는 가정입니다. 이게 시험은 어떻게 출제가 돼요? 여기다가 네모칸 쳐놓죠. 이렇게 네모칸 쳐놓죠. 이렇게 여기다 네모칸 쳐놓습니다. 여기다가 네모칸 쳐놓고 여기다가 네모칸 쳐놓고 여기다가 네모칸 쳐놓고 막 이래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걸 다 해가서 여기가 A, 얘는 B, 얘는 C, 얘는 D, 얘는 뭐 E 이렇게 막 여러분들 해가지고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구하세요라고 하기도 하고 또 어떻게 나오냐면 유형적으로 이런 것들이 최근 출제 경향에서 가장 많이 출제가 돼요. 예전에 이런 거 다루지 않았는데 요즘에 가정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하게 다루기 때문에 이 250분의 9라는 수가 이 유한소수가 되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냐를 물어보고 싶어서 이런 것들 많이 제출을 하고 이런 것들 많이 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또 이런 형태가 아닌 다른 형태가 나온다라면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250분의 9를 10의 거듭 제곱으로 나타내었더니 10의 x승분의 x제곱분의 10의 x제곱분의 y더라 이런 걸 나타내요. y더라. 그랬을 때 x 더하기 y의 값을 구하세요. 이렇게 나온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 가정에서 이 가정이 주어지지 않고 이걸 물어봤다라면 여러분들 바로 뭘 하시면 돼요? 그냥 250분의 9를 뭐부터 해야 돼? 약분부터 봐야겠지. 약분은 안 돼. 그렇다면 얘는 2의 2 곱하기 5의 세제곱으로 세제곱분의 9로 이루어졌으니까 여기다 내가 뭘 곱하면 2의 2제곱을 곱해야겠군. 여기 똑같이 2의 2제곱 곱해야겠군. 그런 다음 뭐가 돼? 2의 3제곱, 5의 3제곱이니까 10의 몇 제곱? 3제곱, 4고 36이니까 이렇게 정리가 되더라. 그래서 얘는 뭐가 돼? x, 얘가 뭐가 돼? y더라. 두 개 더하면 39. 이렇게 답을 도출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충분히 여러분들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어플이라는 것이 이 동영상 강의라는 것이 정말 좋습니다. 정말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보통 선생님이 수업하고 지나가는 내용을 놓치거나 혹은 자기가 이해를 잘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사실 많잖아요. 근데 얘는 뭐가 있어요? 리와인드 기능이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잘 이해가 안 됐어. 그럼 다시 한번 돌려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보통 두 번, 세 번 들으면 다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해가 안 됐어. 이게 뭐라고 하는 거야? 라고 하지 마시고 그 부분까지 들었는데 잘 이해가 안 됐으면 다시 리와인드해서 앞에서 다시 들으면 한 번 더 정리가 머릿속에 되고 뭐든지 여러 번 보게 되면 머릿속에 뭐가 돼요? 기억에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기능들을 최대한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이제 지수 법칙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수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밀수에 대한 설명은 다 정리가 되었고 이제 지수 법칙에 대해서 한번 해볼게요. 지수 법칙 졸고 싶습니다. 너무너무 쉬워요. 정말 이거 어려워하는 순간 여러분들 수학을
하면 안 돼요. 알았습니까? 너무 쉽습니다. 지수 법칙이란 건 뭐냐면 우리가 지난 1강 과정에서 거듭제곱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지수와 미세대에 배웠어요. 이런 거예요. A의 X제곱. 무슨 식이라고 했어? A를 X번 곱했다. 그래서 이 X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지수라고 하고 이 A를 뭐라고 한다? 이시라고 한다라고 여러분들이 1학년 1강 과정에서 충분히 배웠습니다. 그죠? 이러한 이 지수는 곱셈이나 나눗셈에서 어떤 법칙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어떤 패턴을 갖고 있다는 얘기겠지. 그랬을 때 어떤 패턴과 어떤 법칙을 갖고 있는지를 한번 배워보겠다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잘 볼게요. A의 X제곱이라는 얘기를 뭐라고 그랬어? A를 X만큼 곱했다. 그럼 A의 3제곱이라는 얘기는 뭐가 돼요? A를 3번 곱했다라는 얘기겠지. 됐습니까? 만약에 내가 A의 4제곱 이러면 A를 몇 번 곱했다? 4번 곱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겠죠. 그러면 내가 잘 보세요. 그러면 A의 3제곱 곱하기 A의 4제곱은 뭡니까? 선생님 이러면 A의 3제곱은 A를 3번 곱한 거고 맞죠? 곱하기 A의 4제곱은 A를 4번 곱한 거야. 이렇게 되잖아요. 그랬더니 결과적으로 A를 몇 번 곱했다? 하나, 둘, 서이, 너희, 다섯, 여섯, 7번 곱했더라. A의 7제곱이 되더라. 아하, 그래서 내가 딱 봤더니 오호, 이런 경우에는 밑이 같은 곱일 때는 맞죠? 밑이 같은 곱일 때는 지수끼리 더하면 그 값이 성립되더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수 첫 번째 뭐가 돼요? A의 M제곱, 해방이 헷갈리게 하더라고. A의 X제곱 곱하기 A의 Y제곱일 때는 어떻게 하자? 지수끼리 더한 값이 그 값이 되더라가 되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지수의 첫 번째 법칙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또 뭐가 있겠나? 이런 게 있었겠죠, 이런 게. A의 제곱의 세제곱. 선생님이 첫 강의 시간에 수학에서 가로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어떤 의미겠습니까? A 제곱을 세제곱했어요. 라는 뜻이지. A 제곱을 항상 가로는 통째로 의미를 갖고 있다지. 가로 통째로 뭐 했다? 세제곱했어요. 즉 A 제곱을 몇 번 곱했다? 3번 곱했다. 그러니까 얘는 A 제곱 곱하기 A 제곱 곱하기 A 제곱이네. 우리 첫 번째 배웠잖아. 미시 같은 곱셈은 맞죠? 미시 같은 곱셈은 뭐 하자? 지수끼리 더하자. 맞죠? 그래서 A에 뭐가 돼요? 2 더하기 1이니까 뭐가 돼요? 6이 되더라. 어허, 얘도 그렇게 봤더니 어허 어떤 게 성이 떠올라야 돼. 바로 떠올라야 돼. 이제 지수끼리 뭐 하면 곱하면 즉 가로가 있는 제곱은 지수끼리 곱하면 성립되더라가 되는 거야. 따라서 두 번째 뭐가 성립된 거야? A의 X의 Y제곱은 뭐가 돼? A의 지수끼리 곱하면 되더라는 게 성립된 겁니다. 그러면 또 뭐가 있느냐? 이제 곱하기 봤으니까 뭐가 딱 떠올라야 되지? 나누기는 어떻게 했으니? 되겠지. 나누기는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누기 이런 거잖아요. 내가 A의 5제곱 나누기 A의 2제곱을 한번 해볼게요. 제가 첫 시간에 뭐라고 했어? 중학생이라고 나눗셈이 딱 나오는 순간 뭐가 돼야 된다 그랬어? A 제곱분의 A의 5제곱이 바로 나와줘야 된다 그랬지. 중학생이라면 무조건 이렇게 나와주셔야 돼요. 따라서 봅시다. A의 제곱이라는 것은 A를 몇 번 곱했더라? 2번 곱했더라. A 5제곱이라는 것은 A를 몇 번 곱했다? 5번 곱했다라는 겁니다. 5번 곱했다. 맞죠? 오! 지난 시간에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문자식 할 때. 문자는 숫자로 취급할 수 있다. 똑같은 문자끼리는 약분이 된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다 이런 개념들까지 연관시켜서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A가 3개 곱해졌으니 A의 3제곱이더라. 얘도 봤더니 어떤 게 딱 떠오른다. 공론을 하는 여러분들은 이제는 익숙해지셔야 돼요. 이런 게 나왔을 때 스스로 유추해낼 수 있는 능력들을 키우셔야 됩니다. 그 능력들을 키워가라고 제가 계속적으로 수업 설명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연상 과정들을 계속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제가 수학에서 이런 법칙들이 있어, 이런 것들이 있어라고 하는 순간에 무슨 생각들이 딱 떠오르셔야 되냐면 어떤 그것의 공통점, 그것의 법칙들 스스로 판단해낼 수 있는 능력들을 키우셔야 돼요. 이게 공론의 힘입니다. 알겠습니까? 하나를 가르치면 2개, 3개를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는 것, 이게 공론의 힘이라고요. 딱 보는 순간 생각나셔야죠. A의 5제곱 나누기 A 2제곱을 했더니 결과도 3이 나왔어. 뭐 했다는 얘기겠어? 지수끼리 뺐다는 얘기잖아. 그죠?
그러면 지수끼리 뺐다는 얘기야. 그랬더니 보세요. A의 5 제곱 마이너스 1을 했더니 뭐가 되겠어? A 3제곱 됐잖아. 그러면 이런 거잖아. A의 7제곱 나누기 A의 4제곱 뭐가 되겠습니까? 어허, 그냥 빼면 돼버리네. A의 3제곱이 돼요.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그런데 또 골 때리는 상황이 하나 발생할 수가 있어. 또 골 때리는 상황이 하나 발생할 수가 있어. 어떤 상황이냐? 이런 거야. A의 3제곱 나누기 A의 5제곱이라는 게 있어. 해보자. 공정은 그 학생이라면 바로 나와야겠지. A의 5제곱분의 A의 3제곱이야. 바로 나오셔야겠지. 그런 다음 A의 5니까 A를 5번을 곱했어. 맞죠? A를 몇 번 곱했어? A를 3번 곱했어. 그랬더니 같은 문자끼리는 약분이 되더라. 이렇게 같은 문자끼리는 약분이 되더라. 결국 얘는 뭐가 됐어? A제곱분의 1이 되었다고. A제곱분의 1이 됐어. 아하! 얘도 빼는 건 마찬가지였다는 거야. 빼봤더니 결과적으로 뭐가 됐어? 얘는 빼봤더니 얘는 빼면 결과적으로 뭐가 생겼습니까? 얘는 빼면 A의 상승이라는 지수가 플러스 개념이 나왔잖아요. 얘는 빼봤더니 뭐가 나왔어? A의 마이너스 2제곱이라는 게 나왔다고. 마이너스 2제곱. 여기서 이제 포인트가 하나 또 나와. 포인트가 공동학생들 위한 포인트 하나 나옵니다. 잘 보세요. 지수가 음수라는 것은 역수의 개념을 갖습니다. 역수의 개념을 가져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문자 실험할 때 여러분들 명확히 설명했어요. A의 역수는 A분의 1이에요 라고 얘기했잖아요. 맞죠? A의 역수는 A분의 1이에요. 그런데 지수가 뭐가 되면, 음수가 되면, 마이너스가 되면 항상 역수의 의미를 갖더라 라는 게 돼버려. 그러니까 잘 봐야 돼. 이제 여러분들 스스로 봐야 돼. 아하, A의 마이너스 2승이래.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 지수가 마이너스면 어떤 의미? 역수의 의미. 아, A제곱의 역수는 뭐겠어? A제곱분의 1 이렇게 가셔야 된다고요. 이런 것들이 연상되셔야 된다고요. 제가 설명하는 과정 속에서. 알겠습니까? 그래서 지수가 음수가 되면 우리 공동학생들은 무조건 얘는 역수의 개념을 가져라는 것을 머릿속에 가져가셔야죠. 그래서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나눗셈에 대한 내용을 한번 정리해볼게요. 나눗셈을 봤더니 즉 A의 X승 나누기 A의 Y승을 정리해봤더니 두 가지로 나눠지더라. 즉 X가 Y보다 클 때는 X 빼기 Y 한 것이, 그리고 A의 X 빼기 Y제곱이 그 답이 되는 거고, X가 아니라 Y가 더 크다면 항상 뭘 가지니까? 음수가 가지니까. 맞지? 음수를 가지니까 어떻게 돼야 돼요? A의 Y 마이너스 X분의 1이 되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저는 이렇게 정리하는 것보다는 지수가 음수가 되면 역수를 갖는다라고 외워두시는 게 훨씬 더 낫다. 머릿속에 기억하는 게. 왜? 고등학교 가면 지수가 또 하거든요. 그때 이 얘기 또 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공동학생들은 미리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을 머릿속에 잡아두길 바랍니다. 그래야 정리가 돼요. 즉 내가 A의 3승 나누기 A의 7승 했어. A의 마이너스 4승. 마이너스 역수의 개념, 지수가 역수의 개념. 그래서 이렇게 바로 갈 수 있도록 여러분 스스로가 머릿속에 정리를 해놓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 나중을 위해서. 알겠습니까? 그럼 이제 한번 문제들을 몇 가지 풀면서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요 지수 법칙의 내용들을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하기 전에 더 중요한 한 가지. 잘 보세요. A의 2승 나누기 A의 2제곱 나누기 A의 2제곱 볼게요. 얘는 뭐가 돼? A의 2제곱분의 A의 2제곱이네. 똑같은 2제곱이잖아. 없어지겠지. 뭐가 됐어? 1 되겠지. 1. 그러면 여기서 A의 2제곱 나누기 A의 제곱이니까 뭐가 돼? 빼줄 수 있겠네. 결국 뭐가 되는 얘기야? A의 2 빼기니까 0제곱이라는 얘기지. 즉 A의 0제곱이 되면 이 수는 무조건 뭐더라? 1이더라. 그래서 뭐라고 우리가 정리할 수 있어? 모든 수의 0제곱은 무조건 뭐가 된다? 1이 된다. 모든 수의 0제곱 무조건 1이 된다.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이걸 머릿속에 기억하시면 나중에 로그 할 때, 지수 법칙 할 때 다 써먹게 됩니다. 그래서 A의 0제곱 1이다. 우리 공동 친구들은 이걸 머릿속에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이런 게 나오겠지요. A의 3제곱 곱하기 A의 5제곱 나누기 A의 6은 뭘까요? 우리는 알고 있어. 어떻게? 곱하기니까 지수끼리 더하면 되고 나누기 지수끼리 빼주면 된다. 그러죠? 따라서 얘는 뭐가 됩니까? A의 3 더하기 5는 8 빼기 6이니까 2가 되겠네. A의 2제곱. 그 다음 이런 게 나오겠네. A의 4승
4제곱 나누기 a의 7 곱하기 a의 5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나누기니까 빼주고 더하기 곱하기니까 더해주면 되겠네요. 따라서 얘는 a2에 빼니까 두려워하지 마. 빼면 뭐가 돼? 마이너스 3 나오지. 마이너스 더하기 오니까 뭐가 돼? 2가 되겠네. 2제곱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겠다. a의 3제곱에 2제곱. 아하! 또 하나 선생님이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또 하나 포인트가 있습니다. 또 하나 포인트. 지금 포인트 여기 잡고 있어 지금. a의 0제곱은 1이다라는 거. 또 하나 포인트 아까 뭐였어? a의 마이너스의 제곱은 A의 마이너스의 제곱은 뭐가 된다? 역수의 개념이라는 것. 세 번째 포인트가 있어요. A의 X승의 Y승은 자리 바꿀 수 있다. 즉 A의 Y승의 X승이 되더라. 왜? 잘 보세요. A의 3제곱의 제곱이나 맞죠? A의 2제곱의 세제곱이나 곱하는 거잖아. 2, 3은 3, 2, 6, 2, 3은 6 똑같은 결과가 생기겠지. 이거가 왜 제가 포인트라고 얘기하냐면 어려운 문제, 응용 문제 나올 때 자리 바꾸는 것으로 해결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공동의 학생들은 꼭 이것들을 기억하셔야 돼요. 공동 친구들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자리 바꾸도 성립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응용 문제 나올 때. 그 다음 곱하기 a의 5제곱에 2제곱 나누기 a의 3제곱에 4제곱 한번 해봅시다. 어떻게 돼요? 얘는 어떻게 돼요? a의 6제곱 곱하기 a의 10제곱 나누기 a의 12제곱. 어떻게 하자? 수끼리 더하고 나눗셈끼리 빼주자. 그래야지. a는 6 더하기 10이니까 16 빼기 10이니까 a의 4제곱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 다음에 몇 가지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이제 헷갈려 하지 않도록 몇 가지만 더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이제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 이런 문제. 여러분들이 어려워할 만한 문제 몇 가지만 더 풀어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자릿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릿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있는데 이런 게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A2의 10제곱 곱하기 5의 6제곱은 몇 자릿수일까요? 라고 물어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몇 자릿수일까요? 라고 물어봤다라면 얘를 가지고 정리해야 되는데 2하고 5가 나왔으니까 익숙해져야겠지. 뭘로? 10의 몇 제곱으로 만들어주면 되겠군. 이런 생각을 딱딱 떠오르셔야 돼요. 10의 몇 제곱 되겠구나. 5의 6제곱이니까 얘는 뭘로 만들어줘야 돼? 2의 6제곱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5의 6제곱. 그럼 똑같이 맞춰줘야 되잖아. 2의 6제곱 되겠지. 얘는 2의 4제곱 곱하기 2의 6제곱 곱하기 5의 6제곱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따라서 2의 4제곱과 얘를 따로 묶을 수 있겠지. 이것도 1학년 과정에서 설명드렸습니다. 어떻게 지수가 같으면 묶어줄 수 있다. 제가 이런 거 꼭 기억하라고 했죠. 2의 4제곱 곱하기 2 곱하기 5니까 뭐가 돼요? 10의 똑같은 6제곱이니까 묶어줄 수 있겠네. 이렇게. 그죠? 그럼 얘는 무슨 자리야? 6자리. 그 다음 2의 4제곱은 뭐가 돼요? 2의 4제곱 뭐가 돼요? 2의 4제곱 16이잖아요. 16 곱하기 10의 6제곱. 얘는 결국 뭘 얘기하는 거야? 16에 0이 몇 개 붙었다? 하나. 잘 보세요. 0이 몇 개 붙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붙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얘는 8자리 숫자야, 수야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과정을 생략하겠다. 왜? 여기가 6자리니까 6자리, 7자리, 8자리 이렇게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풀어낼 수 있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수법칙과 관련된 문제는 크게 어려운 게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기수법칙과 관련된 건 크게 어려운 게 없고 여러분들이 계산할 때 주의할 몇 가지만 조심하시면 돼요. 계산할 때 주의해야 될 몇 가지를 조심하시면 됩니다. 즉, 분식으로 되어 있는 것들 마이너스 2분의 5x y의 제곱에 3제곱에 2제곱 이렇게 있었다 합시다.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다 영향을 미치잖아요. 다 영향을 미친다. 그렇습니까? 따라서 마이너스의 제곱이니까 뭘로 바뀌어? 플러스로 바뀌고 그 다음에 2의 제곱이니까 4가 될 것이고
y 제곱의 제곱 2 곱하기 1을 해야겠지. 따라서 y의 4제곱 5의 제곱이니까 25분의 x의 3제곱의 제곱이니까 2개 곱하네 x의 6제곱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 할 때 주의하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실수 많이 하는 겁니다. 어떤 친구도 5, 2, 10 막 쓰고 그래요. 여기다가 알았습니까? 5, 20 쓰면 안 된다고 주의하시고 마이너스 빼놓고 계산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의외로 조금만 계산이 좀 복잡한 게 나와도 실수를 많이 유발되는 데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연습을 많이 해서 실수하지 않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공론에는 뭐가 있어요? 계산적 법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 실수하지 않도록 연습을 좀 잘 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배운 지수 법칙을 통해서 단항식의 곱셈과 단항식의 남셈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단항식의 곱셈 같은 경우는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충분히 할 수 있겠죠. 이런 거죠. 이러면 어떻게 돼요? 가로를 풀고 정리를 하면 되겠네. 그죠? 그러면 얘는 2x제곱 y의 세제곱 곱하기 5의 제곱이니까 다 영향을 미치는 거지. 5의 제곱이니까 25. 그 다음 x의 4의 제곱이니까 x의 8제곱 y의 제곱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알고 있는 그대로 숫자끼리 먼저 계산해야겠죠. 2 곱하기 25니까 뭐가 돼요? 50. 그다음 x의 제곱 곱하기 x의 8제곱이라는 얘기는 지수끼리 더하자 x의 10제곱 y의 3제곱 곱하기 y의 제곱은 y의 5제곱 이렇게 되는 거겠죠. 이게 단항식으로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고 분수가 있는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한번 해볼게요. 2분의 3의 x제곱 y 세제곱의 제곱 곱하기 4분의 3의 4분의 3의 3분의 3 틀림없다. 보자. 3분의 4의 x제곱 y 5제곱의 제곱 한번 보겠습니다. 이걸 어떻게 계산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곱이니까 영향을 다 미쳐야겠네. 따라서 뭐가 돼요? 4분의 9가 되겠지. 4분의 6 하는 수만 끝나. 알았어? 그 다음에 x의 몇 제곱? 4제곱 y의 6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곱하기 3의 제곱 9, 4의 제곱 16 곱하기 맞죠? 곱하기 그냥 쓰시면 돼요. 곱하기 x제곱이니까 x의 4제곱 y의 10제곱 그 다음 어떻게 하면 돼요? 그 다음 4분의 9 곱하기 9 하면 되겠네. 약분 이렇게 되겠네. 맞죠? 4, 2, 4, 4, 16 이렇게 되겠지? 숫자는 4만 남았어. 그 다음 뭐가 돼? x의 4제곱, x의 4제곱 5, x의 8제곱 x의 8제곱, 그 다음에 y의 6제곱, y의 10제곱, y의 16제곱 이렇게 여러분들이 단항식의 계산을 하시면 되고 이제 단항식의 나눗셈 한번 해보시죠. 단항식의 나눗셈 세 번째 단항식의 나눗셈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뭐 일단 이런 게 있을 수 있겠네요. 15a의 6제곱 6 나누기 3a의 4제곱 이런 게 있을 때 어떻게 하자? 이제 여러분들 바로 하셔야 돼요. 3a의 4제곱 15a의 6제곱 잘 보세요. 숫자끼리 약분이 됩니다. 숫자끼리 약분이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6 빼기 4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런 것도 어떻게 약분하느냐? a의 4만큼 여기서 4가 없어진다는 얘기야. 4가 없어지니까 뭐가 남아? 2가 남는다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분모는 1이 됐고 분자는 5가 남았고 a의 제곱이 됐겠네요. a의 제곱. 이렇게 여러분들이 약분하는 습관을 좀 들이셔야 돼요. 그 다음 네 번째 또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죠. 6x의 5제곱 y 3제곱 나누기 3분의 2 x 4제곱 y의 5제곱 이렇게 됩니다. 오호 나눗셈인데 내가 밑에다 쓰고 싶은데 어떻게 돼? 분수 때문에 안 된다고. 따라서 정확하게 얘를 정확히 판단하셔야 돼요. 어떻게 판단하셔야 됩니까? 3분의 2 곱하기 가는 거잖아요. 얘네들 다 어디 곱해줘야 돼요? 분자에 곱해지겠죠. 얘는 그래서 3분의 2 x 4제곱 y의 5제곱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얘는 6 x의 5제곱 y의 3제곱 나누기니까 뭘로 바꿔줘야 돼? 나누기가 뭘로 바꿔야 돼? 곱하기 이거에 뭐가 돼? 역수. 따라서
2x 4제곱 y의 5제곱분의 3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러면 숫자끼리 어떻게 줘야 될지 자, 합시다. 2, 1은 2, 2, 4은 6 이렇게 되는 거죠. 맞죠? 그 다음에 5의 4제곱 x의 5제곱 약분되는 개념이다. 약분되는 거. 약분된다는 얘기 뭐야? 나눗셈. 나눗셈 뭐야? 지수끼리 빼준다는 거지. 5 빼기 4가 되겠지. x가 전체 없어지면서 여기 뭐만 남아? x 1만 남겠네. 맞죠? x 1제곱만 남습니다. 그 다음에 오호 y의 3제곱이 없어지면서 y의 몇 제곱만 남아? 2제곱만 남겠네. 그죠? 따라서 분모는 뭐가 남아있어요? y의 제곱이 남아있죠. 분모에는 y의 제곱이 남아있고 분자에는 뭐가 남아있어요? 숫자부터 확인하셔야 돼요. 3하고 3이 남아있잖아요. 맞죠? 그럼 뭐가 돼? 9가 되고 x의 1제곱 남았다 그랬지? x의 1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눗셈이 나오면 두려워하지 마시고 뭘로 분수꼴이 나오더라도 분수 형태로 만들어 놓고 뭘로 곱하기 역수로 바꿔서 약분을 하는데 약분은 나눗셈의 개념이니까 뭐 하자? 지수끼리 빼주자. 알았습니까? 지수끼리 빼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되고요. 하나만 더 해볼까요? 이제 3개짜리 한번 해볼게요. 3개짜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3개짜리 곱하기 나누기 이런 거 있는 3개짜리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서 조금 더 복잡한 걸 한번 가봅시다. 뭐 복잡한 거 어떻게 할까요? 마이너스 2의 x의 세제곱 y제곱의 제곱 곱하기 3분의 4 x제곱 y 세제곱 나누기 2분의 3 x의 2제곱 y의 3제곱의 제곱 이렇게 해볼까요? 복잡한 것 같지만 하나도 복잡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한번 봅시다. 가로를 일단 풀어내야 돼. 그러면 2가 다 영향 미치겠네. 마이너스 2의 제곱이니까 4가 될 것이고 x 3의 제곱이니까 x의 6이 되고 y의 4제곱 곱하기 얘는 어떻게 바꿔주는 거죠? 얘는 분자 분모로 정확하게 나눠주기 좋습니다. 3분의 4 x제곱 y 세제곱으로 나눠놓고 알겠습니까? 또 나누기 2분의 3의 제곱이니까 2의 제곱은 뭐가 돼요? 4 그죠? 그 다음 3의 제곱은 9 그죠? x제곱의 제곱이니까 x의 4제곱 y의 6제곱 이렇게 놓고 오호 얘는 계산을 바로 해버리고 얘는 나누기 역수를 가버리면 조금 더 간단해지겠네. 그죠? 그러면 약분이 일단 안 돼요. 오호 그러면 3분의 맞죠? 약분할 거 없어. 곱하자고 4 곱하기 숫자부터 항상 먼저 곱하세요. 4 곱하기 4니까 16 x의 6 곱하기 x의 2제곱이니까 x의 8제곱 y의 4제곱 곱하기 y의 3제곱이니까 y의 7제곱 맞죠? 나누기니까 뭘로 곱하기 어떻게 바꿔? 9x 4제곱 y 6제곱분의 4 이렇게 바꾸면 되죠. 일단 약분되는 걸 확인해야 돼. 오호 또 약분이 안 될까? 약분되는 거 없어 일단. 그러면 이제 문자끼리 약분되는 거 보셔야겠지. x 4제곱 없어지면서 8 빼기 4니까 6만 남아 4만 남는다. 맞죠? y 6개 없어지고 7 빼기 6이니까 1만 남는다. 그러면 분모만 확인하면 되겠네. 3 곱하기 9 27. 그 다음에 숫자끼리 먼저 곱해야겠지. 16 곱하기 4니까 64. 그 다음에 x의 4제곱 남고 y가 남았다. 이렇게 정답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차분하게 정리만 하시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다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다항식의 곱셈과 나눗셈 혼합계산까지 여러분들이 다 마무리하신 거고요.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을 보겠습니다. 먼저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 할 때 하나만 확인하고 넘어가자. 분명히 2강 시간에 배웠어. 2강 시간에 배운 용어인데 나는 지금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하면 안 돼. 5단계 단계별 테스트를 다 거치고 여기까지 왔는데 생각이 안 난다 그러면 안 돼. 봅시다. 일단 개수에 대해서 일단 2차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할 거야. 2x의 세제곱 빼면 2x의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1이 있어. 여기서 내가 몇 차식? 2차항에 대수라고 하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줘야 돼? 2 x의 대수라고 하면 뭐라고 대답해줘야 돼? 마이너스 5 상수하면 뭐예요? 라고 하면 여러분 뭐라고 얘기해야 돼? 1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해야 돼. 이거 2강 문자화식에서 분명히 했던 내용인데 이게 만약에 헷갈려 하면 안 되겠지. 공부하는 친구들은 어떻게 하라고 선생님이 수학은 무조건 뭘 해야 된다? 외워야 된다. 개념적인 것들, 용어적인 것들을 머릿속에
외워 놓으셔야만 된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외워 놓으실 거라고 믿고요. 이제부터 다항식에 대해서 다항식의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 보겠습니다. 다항식의 계산은 동류항끼리 계산한다. 이 강에서 또 배운 내용 맞지? 동류항끼리 계산은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에요. 2x-5y 마이너스 이거 하기 전에 여러분 이거부터 한번 해봅시다. 이거 못한다면 안 될 텐데 볼게요. 3x에 곱하기 2x-5y가 있다라 가정할게요. 이거 곱하기를 어떻게 하면 돼? 숫자끼리 곱하니까 6x가 두 번 더해서 x제곱 맞죠? 3 곱하기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15의 xy 이 정도는 이제 껌처럼 풀어야 되겠지? 풀어줘야겠지? 알았습니까? 이 정도는 껌처럼 풀어낼 수 있어야 돼. 이 정도는 껌같이 풀어내셔야 됩니다. 껌처럼 풀어내셔야 되고 이제 뭐 이런 것들 다시 한번 해봅시다. 전개해서 정리하는 거 마이너스 3a 3a 마이너스 5b 마이너스 5a 2a 플러스 6b 뭐 이런 것들 이따가 가정합시다. 한번 해볼게요. 그냥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마이너스 3 곱하기 3이니까 마이너스 9a의 제곱 얘를 계산하면 플러스 15ab 얘를 계산하면 마이너스 10a의 제곱 마이너스 5에 30ab 동류항끼리 계산이네. 제곱 있는 것끼리 계산하면 되겠네. 맞죠? 마이너스 9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19a의 제곱 15ab 30ab니까 마이너스 15ab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는 이런 것들 정리하는 것들도 여러분들이 그냥 편하게 알고 있는 그대로 그냥 해내시면 됩니다. 결코 어렵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 다음 이제 분수가 있는 거 왜 자꾸 분수가 있는 걸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분수는 분수대로 계산하시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항상 분수가 있는 것들에 대해서 너무 두려움을 가져요.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마이너스 3분의 2x 플러스 5분의 3y 마이너스 2분의 1x 마이너스 4분의 3y 이런 게 있다가 가정하면 그냥 x끼리 있으니까 x 동류항끼리 얘랑 얘를 계산하는데 뭐만 하면 돼? 마이너스 3분의 2와 마이너스 3분의 1을 통분하시면 되잖아요. 따라서 6분의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네. 이거 모른다면 안 돼. 다 계산했던 거야 우리. 1강에서 다 계산했던 거야. x 그 다음 5분의 3 4분의 3이니까 뭐가 돼요? 얘는 플러스 20분의 맞죠? 4 3 12 5 곱하기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15y 이렇게 됩니다. 여기에다가 뭐 써줄지 고민할 필요 없어. 무조건 플러스 쓰시면 돼요. 얘들하고 상관없이 얘하고 상관없이 무조건 플러스 써놓고 안에서 계산되는 걸로 따라가시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얘는 6분의 마이너스 7x 계산하면 뭐가 돼요? 20분의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3이 되면 마이너스 3을 써주시면 돼요. y. 그러니까 여기에다 뭘 쓸까 고민할 필요 없이 무조건 뭘 쓰라? 플러스만 쓰시면 된다는 겁니다. 이런 건 진짜 산수가 되는 거예요. 이제 산수가 된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또 뭐가 있냐면 뭐 다양하게 많지만 실질적으로 그 얘기가 거기서 거긴 거예요. 다들 거기서 거긴 거예요. 이제 제일 중요한 거 가장 많이 틀려오고 여러분들이 시험문제 숙제에 가장 많이 되는 것 중에 하나 뭐겠습니까? 이런 거예요. 이런 거 4분의 2x 마이너스 5y 마이너스 5분의 3x 마이너스 2y를 ax 플러스 by가 되었을 때 a와 b를 더하라. 그러니까 전형적인 시험 문제 스타일이죠. 전형적인 시험 문제 스타일입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뭘 배웠어? 딱 떠올라야지. 공돈의 탁쌤이 무조건 이건 무조건 이렇게 하라 그랬어 라는 게 떠올라야 돼. 분수가 나오면 무조건 이렇게 하라 그랬어. 뭐가 떠올라야 돼? 분자를 무조건 가로를 하라고 했어 라는 게 떠올라야 된다고요. 알았습니까? 이게 떠오르지 않으면 안 돼. 헛공부한 거야. 만약에 이게 떠오르지 않다라면 여러분들 이 강수 다시 돌아가셔야 돼요. 떠오르셔야 됩니다. 떠오르셔야 돼요. 무조건. 그래서 분자의 식은 무조건 뭐부터 하고 시작하자. 가로부터 하고 시작하자. 알겠습니까? 4와 5의 최소 공배수니까 뭐가 되겠어? 20이 되겠죠. 20. 여기다 뭐 곱해줘야 돼? 5를 곱하고 여기다는 4를 곱하는데 주의하지 마이너스 있으면 마이너스 4를 곱하자. 이렇게 하자 그랬지? 그러면 5, 2, 10x 마이너스 29y 곱하면 마이너스 12x 플러스 8y 한 번 더 정리
20분의 x끼리 계산하니까 마이너스 2x 그리고 그다음 y끼리 계산하니까 마이너스 17y. 알았습니까? 따라서 뭐가 된다 얘는 20분의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0분의 17y가 됐겠네요. 따라서 얘가 뭐가 됩니까? a. 맞죠? 얘가 뭐가 됩니까? b. 선생님 이거 약분하라 그랬어? 아니지. 어차피 A가 B가 따라 약분할 필요가 없다 그랬지. 센스라 그래서 센스. 따라서 두 개를 더하면 20분의 마이너스 2, 20 마이너스 2 뭐가 돼? 20분의 마이너스 19 이렇게 정답을 찾아낼 수 있겠네요. 그 다음 2차 식에 덧생각 뺐으면 하려는데 뭐 똑같이 어차피 얘가 뭘로 바뀐 거야? 2차로만 바뀐 거잖아. 이런 거잖아요. 그냥 뭐 2x의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4가 있어요. 마이너스 5가 있고 3x 제곱에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 있을 때 이걸 어떻게 계산할까요? 특별한 게 없죠. 그냥 여러분이 딱 보는 순간 아니 특별한 것도 없네. 이런 느낌들이 바로바로 따다닥 오셔야 됩니다. 바로바로 알았습니까? 플러스 10x 마이너스 전개한 다음 공유하기 x제곱은 x제곱끼리 계산합시다. 마이너스 13x의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10x니까 뭐가 돼요? 5x가 되겠네. 상수항 길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6가 뭐가 돼요? 마이너스 9 이렇게 마무리하는 거니까 결국은 특별한 건 없었어. 그냥 2차든 1차든 3차든 4차든 뭐가 돼? 전개해서 동류항끼리 계산하고 마무리하면 된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특별하게 다뤄질 내용도 없는 건데 굳이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 다음 다항식과 단항식의 나눗셈을 어떻게 하는지 요거는 조금 봅시다. 쉬운 내용인데도 의외로 많이 틀려오더라고 이상하게. 그건 뭐예요? 이런 걸 틀려온다는 얘기는요. 계산이 연습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계산이 연습되지 않았다. 계산을 연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가 있어요. 뭐 첫 번째 10x의 5제곱 플러스 8x 나누기 2 여러분들 마이너스 2x의 3제곱 있어요. 여러분들 지난 시간 2강 할 때도 분명히 나눗셈 할 때 설명드렸어요. 이럴 경우에 얘가 분수형이 아니라면 계산의 편의성을 위해서 제가 어떻게 알았어요? 계산의 편의성을 위해서 얘네들을 그대로 여기다가 마이너스 2x의 3제곱 똑같이 마이너스 2x 3제곱 이렇게 써놓고 푸는 게 계산의 편의성을 도모할 수 있다 그랬죠? 이런 것들을 활용하세요. 그러면 약분되니까 뭐가 되겠어요? 약분해보면 2랑 10 약분하면 뭐가 돼요? 마이너스 5가 되겠네요. x 3승 x 5승 x 3제곱 5 3 x 5제곱 약분하면 5 빼기 3이니까 뭐가 남아요? 2만 남네요. 따라서 얘는 분모는 1이 돼서 없어졌을 것이고 마이너스 5에 x제곱만 남았네요. 그죠? 얘도 마찬가지로 약분 되겠죠. 약분 여기 4가 되겠지. 4 부하긴 마이너스 플러스 맞지? x 1제곱 없어지면서 3제곱 3 빼기 1이니까 뭐가 남아? 2만 남겠네. 따라서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x 분모는 x제곱이 남았고 분자는 4만 남았네요. 맞죠?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계산의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알았습니까? 어렵지 않아요. 그 다음 두 번째 이런 것들도 있겠네. 5x에 뭐 6제곱 마이너스 8x의 4제곱 나누기 3분의 2 x 4제곱 있다라고 가정해봅시다. 뭐 이런 거는 오호 선생님 나눗셈이니까 뭐가 떠올라야 돼? 곱하기 우수를 하면 되겠네요. 얘는 뭐가 된다 그래서 얘는 3분의 2x 4제곱으로 바꿔놓고 푸셔야 되는데 이거 눈으로 풀다가 많이 틀려요. 얘만 역수하고 얘는 그대로 뭐 이상하게 따라가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정확하게 여러분들 따라가시고 풀어주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봅시다. 그러면 얘는 5x의 6제곱 마이너스 8x의 4제곱에 곱하기 얘를 생각해야겠지? 역수니까 뭐가 되겠어? 2x의 4제곱 분의 3 이렇게 해서 놓고 이제 풀어야 되는데 이렇게 한번 곱하고 이렇게 한번 곱하는 과정이잖아요. 따라서 어떻게 돼요? 5x의 6제곱 곱하기 2x의 4제곱분의 3 마이너스 8x의 4제곱 곱하기
2x의 4제곱분의 3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x4 없어지면서 x6 빼기 4니까 2가 남겠죠. 맞죠? 그럼 여는 분모에 뭐가 남았어요? 2만 남았죠. 분자는 5하고 3이 있으니까 5, 3, 15 x의 제곱. 그죠? 약분 되네요. 2, 3, 8 약분 됐겠죠. x의 4제곱, 오호! x의 4제곱 통째로 없어져 버렸네. 맞죠? 분모는 통째로 1만 없어졌고 숫자 뭐가 남았어? 마이너스 4랑 3이 남았겠죠? 마이너스 항상 부호는 조심. 알겠습니까?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덧셈, 뺄셈, 나눗셈, 혼합된 계산이 있는데 이 혼합된 계산은 제가 한 문제만 다뤄드릴게요. 특별하게 어렵지 않아서 한 문제만 딱 다뤄드리겠습니다. 뭐 보통 이런 게 있어요. 좀 복잡한 걸 한번 가볼까요? 2x에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y 나누기 더 빼기 3 x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1 나누기 2x 제곱 이렇게 할까요? 봅시다. 뭔가 해볼게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그냥 이렇게 곱하면 되겠네요. 맞죠? 그러면 2x의 세제곱 마이너스 10x의 제곱 플러스 2xy의 얘는 어떻게 돼요? 곱하기를 먼저 정리한 다음 나누기 하면 될까요? 그래도 되고 여러분들이 편하게 얘는 그냥 갖다 붙여줘도 상관은 없겠네요. 여러분들이 편하게 계산하시면 되는데 일단 이렇게 합시다. 얘를 일단 가로로 다 만들 치워놓읍시다. 마이너스 맞죠? 계산하시면 3x의 세제곱 3x의 세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5x 15x네 15x의 제곱 그 다음 플러스 3x가 되는 거 여기 가로를 이렇게 묶어버린 거야. 내가 얘만 계산한 거야. 이렇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하나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 나누기 2x의 제곱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 나누기가 있으니까 얘를 어떻게 하면 여기다가 찍찍찍 집어넣으면 되겠네. 2x의 제곱 여기도 2x의 제곱 여기도 2x의 제곱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겠죠. 맞죠? 그러면 2x의 세제곱 마이너스 10x의 제곱 플러스 2xy의 마이너스 5 안에 가로가 정리합시다. 그러면 2분의 3 x제곱 없어지면서 x 하나가 남겠죠. 맞죠? 그럼 얘는 2분의 3x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는 x제곱이 없어지겠네. 어허 마이너스 2분의 15만 남고 얘는 x 하나 없어지고 x 하나만 남겠네. 플러스 뭐가 돼요? 2x분의 3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한 번 더 정리하면 2x의 세제곱 마이너스 10x의 제곱 플러스 2xy의 마이너스 맞죠?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2분의 3x 그 다음 플러스 2분의 15 마이너스 2x분의 3 동류항끼리 있는지 계산해 봅시다. 오호 동류항이 없어요. 이 문제는 동류항이 없네요. 이걸로 끝하면 되겠네요. 이걸로 끝. 이런 식으로 한다라는 거예요. 특별한 게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단어는 내용은 별거가 없어요. 사실 내용은 별거 없는데 다뤄보아야 할 문제 유형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이 동영상 강의 끝나고 바로 문제풀이 동영상을 통해서 다양한 문제풀이를 보셔야 됩니다. 꼭 문제풀이 동영상을 보시길 바랍니다.